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스포츠 핫이슈입니다. 오늘도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 시즌 이 중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서 지난주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롯데는 연패를 끊었고 연승을 달리던 두산이 5연패에 빠졌고 네. 또 삼성 라이온즈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정말 네. 일주일 정도가 아니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네. 순위가 확확 바뀔 정도인데 일단 좀 판도를 보자면은 2강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G와 한화가 현재 2강을 형성하고 있고 예. 근데 제가 왜 2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위 한화와 3위 SSG의 경기 차가 9경기 차이가 납니다. 아하, 이제 많이 벌어졌네요. 좀 많이 벌어졌죠. 네. 그런데 3위 SSG와 9위 두산의 경기 차가 네. 9경기가 안 납니다. 아, 그러니까 2위와 3위의 경기 차가 3위와 9위의 경기 차보다 더 많이 나고 있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위권이 치열하게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보시면 또 이제 SSG가 3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네. 4위 롯데자이언츠가 또 SSG를 반경기 차로 추격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KT 위즈는 심지어 이 롯데와 동률이어서 공동 4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여기까지만 봐도 5강 싸움이 거의 끝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6, 7, 8위 팀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네.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또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이제 5연승 거두면서 이제 KT 그리고 롯데를 반경기 차로 또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또 NC 다이노스가 삼성을 반경기 차로 쫓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7위까지도 전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고 있고 네. 기아가 최근에 좀 부진하긴 했는데 일단 어제 연패를 끊어내면서 다시 또 NC를 2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산이 또 최근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한화를 상대로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또 다시 5연패에 빠지면서 예. 키움과 함께 약간 이 약으로 조금 처져 있는 순위표 형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오승환 선수 네. 21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은퇴 투어를 시작하는데 이게 역대 세 번째 은퇴 투어겠죠. KBO 리그 통산 역대 세 번째 은퇴 투어가 될 텐데 네. 맨 먼저 만나게 되는 팀은 두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28일이니까요. 아마 오늘로 이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오늘 네. 경기에서 이 잠실야구장에서 삼성과 경기에서 이제 첫 은퇴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오승환 선수는 팬 사인회로 이제 팬들과 만나게 되고 네. 두산 베어스 팀은 경기 전에 오승환 선수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네. 참고로 오승환 선수는 이제 지난 6일 은퇴선을 했었고 다음 날이었던 7일이었죠.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좀 인천 팬과 작별을 할 시간을 갖게 되는 간이 은퇴 투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SSG와의 경기가 인천에서 은퇴선언 이후에 이날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선물을 증정한다든가 하는 행사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어려웠지만 못했고. 선수들과의 사진 촬영 같은 간단한 행사가 있었고 네. 이후에 은퇴 투어는 추후에 대구 경기에서 열기로 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은퇴 투어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엽 선수 그리고 이대호 선수에 이어서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은퇴 투어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이 두산이 준비한 선물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이승엽, 이대호 선수 때 선물했던 게 동일했거든요. 아하. 당시 이제 그 구장이 있는 이 경기도 이천의 특산품인 달 항아리를 선물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달 항아리에 또 이 선수마다의 좌우명을 새겨서 선물을 했었는데 네. 아마도 이번에도 이 오승환 선수의 좌우명을 새겨서 선물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예. 한편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중 사망 사고 이후에 연고지 창원하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NC 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기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원시 측에서 지난 6월에 공식 NC가 창원시에 전달했던 21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 네. 창원시의 공식 회신이 좀 수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24일 바로 이제 창원시 측에 전달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서 즉시성, 실효성, 구체성, 이행력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라는 미흡하다.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NC와 창원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즉시성 측면의 부족 항목에 대해서는 이 2군 전용 시설 확보를 NC가 요청했었는데 창원시가 2군 시설 확보 시점에 대해서 2031년과 2033년이라고 답변을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6에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 재정 이제 심사 통과 여부 같은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최소 이 정도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네.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이어서 또 실효성 측면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규 주차 공간 확보를 요청했었는데 예. 실질적인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구체성 측면의 부족 같은 경우도 창원시가 제시한 예산 재원 조달 계획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지도 큰 틀만 제시돼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행력 측면의 부족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 창원시와의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정도까지 좀 조목조목 지적을 했다는 거는 결국 창원시를 떠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확실한 제안이 온 것도 없었고 예. NC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그 백지화하고 떠난다고 발표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진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이런 신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측의 신뢰관계 어떤 갈등의 골이 조금 깊어 보이는데 네.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지금 파리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첫 경기 시작은 아주 좋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에 열린 경기였죠.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디다스 아레나였는데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64강전이었습니다. 예. 벨기에의 클라라 라쏘 선수를 2대 0으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제압을 했는데요. 네. 경기 시작 29분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어허. 굉장히 좀 완승을 거두면서 그러네요. 가볍게 32강에 안착을 했는데요. 네. 안세영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연속 12점을 따냅니다. 어우. 그러면서 이제 안세영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초반부에 약하다라는 편견도 뭐 워낙 체급 차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불식이 됐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1, 2세트 모두 압도하면서 32강에 진출을 했고 상대는 이제 세계 랭킹 55위인 이 독일의 이본 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2023년 8월에 세계 개인 선수권 단식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개인 선수권, 단체 선수권 경년으로 돌아가면서 열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우승하게 된다면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만약에 이대로 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준결승에서 아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랭킹 4위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승을 앞두고 아마 최대 관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대로 결승에서 만약에 천이페이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한다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 랭킹 2위인 왕즈이 그리고 세계 랭킹 3위인 중국의 한웨 둘 다 중국 선수니까 네. 결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리장성을 두 번 넘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안세영 선수가 이제 지난 대회에서 기권할 정도로 좀 몸 상태를 확실하게 신경 쓰고 이번 그렇죠, 대회에 그렇죠. 임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64강 통과했는데 벌써 우승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그만큼 또 경기력이 그렇죠. 좋은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빠르게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 외에도 뭐 김가은 선수나 또 남자 복식의 김원호, 서승재 선수 등이 이번 대회 출전을 하죠. 맞습니다. 또 이제 여자 단식에 출전한 심유진 선수 그리고 남자 단식의 전혁진 선수도 64강에서 승리를 거두고 32강에 진출했고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남자 복식의 김기정, 김사랑조도 32강 진입했고 김원호, 서승재,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그리고 김혜정, 공이용조 같은 경우는 부전승으로 현재 1회전을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 무대 진출하고 데뷔 3경기 만에 첫 골을 터뜨렸고 네. 이제 홈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리킥으로 멋진 첫 골을 정말 이제 신고를 했죠.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시카고 파이어전에서 이제 첫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3경기 만에 일단은 이제 17일 열던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 도움으로 네. 공격 포인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좀 FC 댈러스전에서는 또 이제 프리킥으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홈팬들에게 좀 뭐랄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돌아오는 9월 1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 샌디에고의 경기를 통해서 홈 데뷔전을 또 치르게 될 텐데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 경기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2주 연속으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네. 또 이제 좋은 활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 가서도 뭐 손흥민 선수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야구장에서 시구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 선수가 손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잘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 선수니까 뭐 기본적으로. 공을 다루는 뭐 기술이라든가 힘은 충분하니까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 던졌거든요. 네. 이제 LA 다저스의 블랙 스넬 선수가 공을 받아줬는데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경기 후에 시구를 한 이후에 사진 촬영을 했는데 네. 모자를 쓰잖아요, 야구 선수들이니까. 네. 모자를 쓰고 손흥민 선수 사진을 찍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야구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 인물도 좋고 하니까 잘 어울리겠지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안 어울렸어요. 역시 손흥민은 축구가 딱이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파급력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네.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LAFC가 굉장히 거액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렇죠. 역대 최고 이적료였던 2,650만 달러 그리고 선수단 전체 연봉의 절반 수준인 1,300만 달러를 연봉으로 지불을 하는데 네. 이미 지금 영입 효과는 이 당시에 2022년 LAFC가 가레스 베일을 영입했을 때 5배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와, 정도입니다. 네. 일단 구단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예. 구단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는 무려 594% 증가한 339억 뷰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스포츠 마케팅 효과가 지금까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 중에 하나가 유니폼 판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까지 15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벌써 이 수치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해서 팔아낸 유니폼 수치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단순히 마케팅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강화에 있어서도 이미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LAFC는 이미 투자한 비용 이상을 뽑아내지 않았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지난 25일에 이 9월 대표팀 A매치 명단 발표를 했는데 네. 주장 교체 가능성을 또 내비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25일에 이제 발표한 병단을 보면서 대표팀 주장과 관련된 질문이 또 이어졌는데 네. 사실 이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전에는 홍명보 감독이 그럴 리 없다라고 일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인터뷰에서는 지금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라는 결정을 하진 않았다. 굉장히 좀 스테이터스가 많이 달라진 네.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뒤이은 또 멘트에서도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는 좀 꾸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 대신에 뭐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라든가 네. 다른 선수로의 감독 교체설도 이어져 오고 있는 주장. 상황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주장을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선임된 이후로 무려 7년째 대표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론 송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굳건한 신뢰를 그전까지 보내왔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기보다는 네. 이 주장이란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또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이번 발표된 A매치 명단 좀 보면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세훈 선수가 이름을 올렸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더 득점력 좋은 선수 두고 왜 오세훈 선수냐 이러기도 네.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오세훈 선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는 21경기 2골에 그치고 있고 예. 선발 출전이 5경기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몸 상태가 더 좋은 선수 위주로 선발하겠다라는 아하. 홍명보 감독의 방침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오세훈 선수 역시도 J리그에서 24경기 출전 2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9경기 중에서는 4경기를 벤치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지금 소속팀에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상위 리그에 있는 황희찬 선수의 클래스가 더 입증된 게 아니냐라는 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선수들에게 경기를 못 뛰면 안 뽑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오세훈 선수가 뽑힌 것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팬들 사이에서는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명단에서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옌스 카스트로프. 그렇죠. 한국과 독일 이중국적인 선수가 처음 발탁이 됐는데 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이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부른 이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수고요. 네. 독일에서는 디셀도르프, 쾰른, 뉘른베르크 같은 팀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고 올 여름에는 이제 웬헨글라트바흐에 입단을 하면서 2025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독일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귀화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마쳤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혼혈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 번의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월드컵에 나섰던 이 수비수였죠. 장대일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국가대표에 뽑혔던 강수일 선수가 또 있었는데 이 선수들과 이 카스트로프가 좀 다른 점은 앞선 두 선수는 한국 출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고 네. 이제 한국에서 쭉 컸던 선수들인데 네.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출생이고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카스트로프 선수의 일단 스타일을 좀 보자면은 삼선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 스타일인데요. 네. 굉장히 투쟁심이 있고 활동량이 많은 소위 말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수들을 좀 보면 김남일이라든가 정우영 네. 선수 이후로 이런 파이터형의 미드필더가 좀 부재하다라는 이제 좀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 갈증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선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표팀 문화라든가 분위기 그렇죠. 적응 이런 부분들을 좀 적응해 나간다면은 네.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출전 경기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아지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